안녕하세요. 1분 꿀팁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무엇이 있으신가요? 연애도 있을 수 있고요. 여행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음식 한국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그만큼 맛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것 같기도 합니다. 쌀국수나 반미, 분짜 이런 음식들이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베트남 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음식의 난이도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입문 단계부터 현지인들은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좀 어려운 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스, 베트남인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달리는 3단계까지 알아볼게요. 그럼 출발하시죠. 인터넷에서 베트남 음식 썰을 봤는데 실제로도 좀 공감도 되고 외국인 입장에서 되게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도 사실 이런 음식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산낙지 있죠. 살아있는 낙지가 접시 위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외국 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번데기 같은 음식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먹어보기도 했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좀 꺼리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죠. 청국장 같은 것도 요즘 젊은 세대는 많이 안 먹잖아요. 베트남에도 동일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누구나 쌉 가능한 단계입니다. 사실 대부분 한국 분들이 아는 베트남 음식이 여기에 속할 텐데요. 재밌는 점은 한국에서도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베트남 음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네에도 쌀국수 전문점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 가도 반미가 사이드 메뉴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더라고요. 심지어 분짜는 편의점에서도 도시락처럼 팔더라고요.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1단계 먼저 쌀국수입니다. 베트남 대표 선수이고요. 하노이랑 호치민 쌀국수가 꽤 달라요. 북부 하노이 스타일은 굉장히 담백하고요. 국물이 맑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퍼가라고 해가지고 닭고기 쌀국수가 더 유명해요. 남부는 좀 달라요. 숙주, 허브, 라임 등을 넣고요. 좀 더 달고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 다 사실 곰탕, 설렁탕 이런 느낌의 국수를 먹는 거라서 크게 거부감은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반미는 베트남 바게트 샌드위치죠. 프랑스 식민지 시대 영향을 받은 거고요. 안에 여러 가지 고기를 넣기도 하고 혹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야채 반미도 있습니다. 계란 같은 것도 넣고 피클, 오이, 고수도 들어가니까 아침 식사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김밥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분짜. 맛있죠. 숯불 돼지고기에다가 이제 육수랑 면이랑 해가지고 먹는 건데 굳이 한국 음식으로 치면 쟁반 냉면에다가 불고기 같이 구워서 주는 그런 느낌이 그나마 좀 근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2단계는 현지인은 좋아하는데 외국인은 좀 꺼리는 단계예요. 여기서부터는 한국으로 치면 홍어나 아니면 청국장 정도 단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외국인들은 일단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맛도 좀 호불호가 갈려요. 대표적인 게 바로 분더우 맘똠이라고 해가지고 맘똠이라고 하는 소스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음식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게 발효 새우젓인데요. 느엉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피쉬 소스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향이 매우 강하고 맛도 저는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지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 분더우 맘똠이라는 음식을요. 하노이 쪽 음식이고요. 튀긴 두부랑 삶은 돼지고기 여기다가 고기 내장까지 들어가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억이라고 하는 달팽이 요리도 있습니다. 호치민에는 억 거리가 따로 있는데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음식이고요. 달팽이, 고둥, 소라, 조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하는 말처럼 쓰여요. 사실은 이제 달팽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비슷한 애들을 같이 먹더라고요. 마늘, 버터, 칠리, 레몬그라스 다양한 소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굽거나 아니면 찌거나 아니면 국물을 이제 소스에 넣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맥주 안주로도 괜찮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딱 먹는 음식, 한국으로 치면 뭐 포장마차에서 먹는 느낌이랄까?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도 이건 좀 하는 단계인데요. 최종 보스입니다. 베트남 분들도 사실 먹는 분도 있지만 안 먹는 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지역에서만 먹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부화 오리알 있죠. 호빗론이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필리핀이나 태국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보양식인데 삶은 오리알입니다. 근데 이 오리가 막 태어나기 직전에 그 귀여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전에 그걸 이제 삶아서 먹는 거죠. 뭐 편의점에서도 팔고요. 길거리 노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간편하게 먹는 음식이고 이 음식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고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해요. 보양식으로 쓰였고 술 안주로도 잘 먹어요.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베트남도 반려동물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고 젊은 세대들은 좀 꺼리는 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고기 거리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보기 힘들어진 식당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고양이 고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고기보다 더 마이너하죠. 한국도 예전에 할머니들이 무릎에 좋다고 많이 먹었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요 얘기하면 좀 혐오스러운 음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먹는 거. 마지막으로는 쥐고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먹어봤고요. 베트남에서 미엔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좀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수구 쥐는 아니고요. 논에서 잡은 들쥐예요. 그러니까 쌀을 먹고 이제 자란 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멧돼지고기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의 인식은. 메콩강 주변에서 많이 먹던 음식이고 제가 숯불구이를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고 저는 사실 유튜브 영상을 노리고 먹은 거였는데 약간 닭고기인데 조금 돼지에 가까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에서 주는 그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많이 꺼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격도 꽤 비싼 편이고요. 먹는 부위도 적습니다. 살이 되게 적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먹을 것 같은 음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트남 음식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엽기적일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음식 다 비슷합니다. 한국도 못 먹는 음식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꺼리는 음식도 많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직 뭐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는 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베트남에서 이런 음식까지 먹어봤다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1분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